트램 하게 되면은 이 전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이 도로의 한가운데에다가 레일을 깔고 위에다가 이 전차가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기차보다도 차고가 낮은 저상버스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낮고 또 이 전차선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이동물체 자체가 무궁의 차이기 때문에 일반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뭐 파리라든지 또 유럽에서도 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트램 설치를 하고자 하는 대도시가 여러 군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램을 일반 전기 트램이 아니라 수소전기 트램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걸쳐져 있는 이 전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간단하면서도 또 수소전기 자체가 완전한 무궁의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용으로 대용량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반 전기차보다도 수소전기차가 훨씬 더 장점이 큽니다. 특히 기차라든지 이런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속도가 한 80km 내외고 또 한 번 충전에 150km 정도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심지에서 수소 전기 트램을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세계에서 어떤 대두될 수가 있는 무공의 이동수단, 대중교통 이동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대도시 몇 군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소 트램이 조만간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차 무게 대비해서 수소 트램은 일단 기차 무게 자체가 워낙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타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일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500km, 600km 이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이런 이 일반 수소 기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 트램은 길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소전기차 같은 데는 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km 지금 간 넘어가고 있고 또 이번에 이 토요타의 미라이 2세대 모델이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지금 나왔는데 그 모델은 거의 뭐 800km 주행을 하고 있죠. 역시 이제 이 넥소 2세대 모델이 아마 내후년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00km 주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거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양산형으로 수소차라든지 수소 트램 또 수소 트럭 이런 걸 양산형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수소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소 이동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진행을 하면서 주도권이라든지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확산시키고 경제적으로 또 수소의 어떤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이 대용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머지않아서 해결이 된다면은 분명히 궁극의 차인 수소차를 활용한 수소 이동수단을 활용한 극대화 전략은 아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자체는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2013년에 투싼을 수정을 해서 만든 이 페이스리프트 시켜서 만든 수소차가 세계에서 최초의 양산형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2세대 모델인 넥소가 지금 나와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 양산형 수소차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넥소, 토요타의 미라이, 그 다음에 혼다의 클래리티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혼다의 클래리티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2파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또 이 토요타라고 보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수소 트럭이 세계에서 양산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돼서 스위스 등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수소 트램까지 아마 본격화된다면은 이러한 수소를 이용한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양산형으로 원천 기술을 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를 충전시키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기술이 원천 기술이 60%뿐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국산화시켜서 우리가 원천 기술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충전소까지 이루어진다면 실과 바늘의 관계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쥐고 가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원천 기술 자체는 이 자동차 자체는 국내에서 갖고 있지만 충전소에 대한 것들은 탱크라든지 각종 기술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면은 이걸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겠죠. 결국은 수소차의 활성화는 충전소를 얼마큼 활성화시켜 주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수소 전기차 넥소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지만은 서울만 하더라도 4군데 충전소뿐이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60여 군데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외국의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국산화시키고요. 또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수소차, 수소 충전소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다의 클래리티는 세계 양산형 수소차의 세 번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장을 하면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판매율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넥스와 미라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였는데, 혼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산형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도가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수소차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연속성,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이 흑자 모델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앞으로의 후속 모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혼다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소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경쟁사가 현대차와 토요타라는 이 절대 강자가 앞에 두 기업이 있다 보니까 혼다 입장에서는 이 분야보다도 다른 분야 쪽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혼다의 클래리티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판매율도 굉장히 좀 저조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수소 활성화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겠다는 하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자체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의 모델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소가 어떻게 공급되느냐, 생산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우리가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것들도 액화 수소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대 그룹이 역할이 좀 틀려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쪽을 추진을 할 것이고, 현대차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 효성과 더불어서 같이 포스코가 진행하면서 액화 수소라든지 아마 다양한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 협의체 구성이 좀 더 구체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4개 기업 말고는 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 들어올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기업을 통해서 좀 더 이 구성이 되면은 아마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좀 더 국내의 어떤 수소의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런 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를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것들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일본사 이런 데 빼놓고 특히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하게 되면 가장 세계의 자동차의 모빌리티의 중심이다. 또 표준을 제시한다. 시장도 뭐 중국 다음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 중에서는 미국이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도 선점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양산 모델을 안 내는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좀 더 서둘러서 나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전기차가 확실한 답이고 무공해차 중에서 선두 그룹이라고 보고 있고 수소차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좀 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소 가격이 수소가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문제점도 뭐 수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숙제라고 보고 있지요. 뭐 부생수소라든지 아니면 LNG 가스에서 계절화시켜서 수소를 쓰는 방법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전의 방식이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특히 아직도 가격이 수소 가격이 이 경유하고 휘발유의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킬로그램당 국내에서도 한 8,000원 정도 될 거예요.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나올 것이냐, 또 경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소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4개의 그룹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밸류 체인에 있어서 경쟁력 높은 수소 생산과 수소차 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요타의 미라이라든지 혼다 클래리티라는 이 세계 3가지 양산 모델 중에서 2가지가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도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측면, 또 최근에 이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것도 세계에서 수소 경제가 좀 더 빨리 다가왔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수소차에 대한 것들이 너무 오버해서 거품이 날 정도로 너무 핑크빛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소차가 전기차와 더불어서 미래 궁극의 차고 먹거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천 기술 확보와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투자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력을 다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그 비용이 수소차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낭비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가 좀 더 확산되고 있고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다음이 수소차지만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버스라든지 일부분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정도로 시장도 크고 기술력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소차도 물론 이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양산차를 나오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요. 풀어야 될 숙제도 아직 많다는 거. 그러나 중국 자체도 마지막 궁극의 차 중에 하나가 수차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수경제가 세계의 미래 먹거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투자액을 기업적으로 늘려가면서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원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은 치고 나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거, 또 비용도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투자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거리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사가 물론 전기차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아직은 선도 그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궁극의 차 중에 쌍도마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단거리 짧고 무공해 지역 같은 데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거리용으로 대용량 건설기계를 포함해서는 수소전기차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전 세계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 규모도 크고 기술 개발도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폭스바겐 같은 데 올인하고 있지만 역시 수소차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시장이 많이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20년 전부터 수소차를 언급을 했지만은 점차 무르익어 가는 거는 맞는 거고요.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거품을 경계를 하지만은 분명히 흐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고요. 그런 어떤 해외의 수소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들,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국에서 투자해서 인프라라든지 수소차 보급에 대한 것들, 또 수소 트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여기에 맞는 각종 수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게 되면 흐름을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 수소차에 투자는 하지 말라, 이러는 것을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지 짧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수소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소차가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소차를 넥소를 살 때 3,6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3천여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아직 굉장히 고가라는 얘기죠. 전기차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1.5배, 2배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수소차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3배에서 4배까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아직 수소가 해결될 과제가 많다는 거죠. 수소의 생산 이동 문제점이 있고요. 또 아직 수소 충전소라든지 인프라가 활성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적인 기관에서는 수소차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거는 긴 시각으로 보고 그러는 거지 짧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짧게 보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보통 10년, 20년 묵어두는 사람 과연 몇 명이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주도적으로 좀 투자하기는 좀 꺼림칙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묶는 건 모르지만은 좀 더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 국내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성과가 뭐 있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국에 수소 충전소 60개 뿐이었고요. 또 수소차 보급, 작년에 10,000대 넘어갔고 올해 아마 20,000대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답니다. 아무리 수소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직 그림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 보조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흑자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붐은 일어나고 있고 수소가 다인 것 같지. 어떤 사람은 수소만 들어가면 무조건 투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돈 못 걷어드립니다. 10년, 20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지만은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더 고민해낸 시점. 도리어 전기차가 지금은 딱 타이밍이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기차는 이미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본격화된다라는 측면.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전기차와 비교할 때는 수소차는 좀 더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죠. 수소차는 아직 멀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기차는 비즈니스 모델의 각종 모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게 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멀었다. 그게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